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그라미 공생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서민열전. 저는 진행을 맡은 5시 20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민열전 코너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단법인 활기찬 인생 2막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유대기 대표님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활기찬 인생 2막이라는 명칭에서 느껴지듯이 네. 대표님도 굉장히 활기차 보이시는데요.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렇게 살려는 마음을 늘 새로이 떠올리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활기차게 살면 그 대단한 분이고요. 평소에 보통 사람들이야 우리야 활기차게 살려고 계속 노력해야죠. 네, 아주 좋은 말씀 기대되고요. 자, 사단법인 활기찬 인생 2막 우리가 통상적으로 듣기에는 평범한 용어일 수 있는데 활기찬 인생 2막이라고 하는 그 어떤 표현에 굉장히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커뮤니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 은퇴, 퇴직 이러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이미지는 의미가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자발적으로 자기 의사로 은퇴하기보다는 사실 서울 시민들이 대부분 평균 그 퇴직하는 게 51세잖아요. 51세면 한창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나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은퇴하라는 거. 그것이 비자발적 퇴직이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이게 즐거운 일, 새로 기대에 부풀고 그러는 일이 아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을 자기가 어떻게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새로이 이번 기회를 살려서 새로이 인생의 2막을 자기 스스로 좀 활발하게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그걸 한번 도와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든 단체이죠. 그렇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퇴직이나 은퇴라는 표현에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시각을 어떻게 하든지 좀 변환시키는 의식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런 활동들을 하는 데가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자, 자발적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인생 2막에 대한 것은 사람들마다 느낌이 좀 다를 텐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생 2막에 대한 정의, 기준 어떤 걸까요? 궁금합니다. 일단 2막 이전에 인생 1막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아요.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되면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오면 보통 20대 중반이잖아요. 그때까지는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교육을 받는 기간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적응하기 바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요즘 이제 뭐 독신으로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조직에 적응하고 그렇게 해서 쭉 살아오다 보면 나이 50 가까이 되면 뭔가 자기를 보면 이제는 능력도 대단히 많이 발휘하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퇴직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인생 1막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가 갖게 된 경험이 많고 얻어갖게 된 식견이 많이 자기한테 이미 자산을 잊게 되고 더 나아가서 많은 인간관계와 이런 것들이 자기가 20대, 30대, 40대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자산이 자기한테 있는 거죠. 이 상태에 이 자산을 활용해서 사회에 뭔가 해보고 싶은데 이제 그 기회가 비자발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사회적으로 보면 큰 자산의 손실이죠. 이제 그렇게 된 게 그 상황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이 자산을 활용해 가지고 새로이 누구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계획해 가지고 자기 자산을 가지고 이 사회 이바지하면서 제2의 삶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맞이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비자발적이고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는 삶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내가 가진 자산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이 사회에 이바지하면서 내 가치를 인정받고 주체적인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해볼 수 있는 활기찬 선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막이 네. 제2의 인생의 막이 열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게 활기찬 인생이 막이죠. 그렇군요. 흔히 우리가 이제 인생을 어떤 연극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말씀도 인생 연극 1막이 내리고 2막이 펼쳐질 때 그렇죠. 어떤 자세여야 하는 거를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1막에서 살았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쓸 수는 없을 텐데 어떤 네. 뭐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면 이제 뭔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발휘하는 거라서 말이나 행동이나 그 발휘하는 걸 보면 너무 낯선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가 인생에서 가지게 된 능력을 그대로 쓸 수는 없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능력은 많은데 네. 이걸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상당히 지은 지 오래된 건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손을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손을 소위 말하는 리모델링 개념인가요? 건물 같으면 이제 개선 작업, 리모델링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하면 역시 내공이 다르네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정도의 그 다른 사람부터 인정을 받을 눈에 띄게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게 안 되면 소통도 안 되고 꼰대가 되는 그렇죠.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유명한 기업의 임원으로 퇴직을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거 뭔가 인생의 임학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해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시민단체에 나갔더니 시민단체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분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거 뭐 자꾸 꼰대 같고 뭔가 불편한 거예요. 뭔가 불편하고 해가지고 안 되니까 이분이 오후에 퇴근하고 나면 젊은 사람은 그때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갑갑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그 NGO로 가서도 적응을 못한 케이스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서 일을 주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크게 이렇게 어렵지 않은 일을 가지고 막 일주일, 2주를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견과 능력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가지고 그 업무를 쫙 단시간에 딱 해가지고 보여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게 이렇게 자기들이 2주를 갖다 끙끙거리는데 이걸 이렇게 가능하네. 전체를 딱 머릿속으로 정보를 이렇게 설계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네. 이걸 갖다 엑셀로 딱 구현하고 딱 보여주니까 깜짝 놀랐겠네요. 2주에 한 걸 2시간에 이내 끝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그 NGO에서 그 시니어 은퇴자를 직접 채용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능력을 그대로 쓰려고 하지 말고 네네. 그 변화된 상황에 맞게 리모델링 해서 쓰면 정말로 훌륭하고 그런 인재가 되고 네.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노래 한 곡 듣고 조금 더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민열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보도록 하죠. 음악이 흐르는 카페에
그대 숨속 살아있는 듯 느껴지면 깨끗한 듯한 나를 숨기듯 지린 고다운 거리에 투명하게 스치듯 가지. 네, 방금 들으신 노래 권인하의 비오는 날의 수채화였습니다. 대표님, 사실 이 노래 가사 중에 세상 사람 모두 다 도화지처럼 그려진 풍경처럼, 도화지에 그려진 풍경처럼 행복하면 좋겠어라는 가사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네. 이런 삶을 우리가 좀 지향하고 있는데, 네, 우리 은퇴자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대표님은 늘 생활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네.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듭니다. 좋고요. 네.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고 계시고요. 그럼요. 네. 네. 아까 일부에서 잠깐 말씀을 들었을 때 활기찬 인생 2막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활기찬 인생 2막이라는 거를 한두 줄로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네. 참 와닿는 표현이 있을 네. 것 같은데. 제가 리모델로 말씀하셨는데요. 네. 우리말로 보자면 이게 적절하게 자기의 삶의 경험과 지식을 적절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속했던 기업은 대기 큰 기업이든 공무원 조직이든 큰 공기업이든 이런 데는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네. 주된 자원은 돈과 인재잖아요. 그렇죠. 돈도 풍족하고 인재도 풍족하고 큰 조직에서 일을 할 때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네. 실제로 발휘를 해봤고 했는데 네. 은퇴하고 나면 그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해보려고 하면 자기가 정말로 옛날 생각하다가는 곳곳에서 부딪히면서 부적응이 돼요. 그걸 이제 꼰대라고 놀림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여기는 자본이 부족하고 내가 속했던 곳에 비하면 여기는 어른 손이 아니고 아기 손이구나. 고사리 손이구나. 자원이 부족하고 이 고사리 손이 그래도 마을대 지역에서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네. 이것이 표준이지 네. 내가 속했던 큰 기업이나 조직이 표준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적절하게 정리를 하고 그 자원이 적은 조건에 맞춰서 하나하나 경험을 조정해가지고 이러면 되겠네, 이러면 되겠네, 이러면 되겠네. 내가 옛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여기는 사정이 이래. 그리고 대부분 그렇다. 지역은.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적절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네. 적절한 정리라는 표현이 참 와닿는데요. 근데 정리만 해서 될 수는 없을 텐데 또 다른 뭐가 표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적절한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정리된 자기 경험이나 태도를 가지고 이제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자기를 낮추고 비우면서 손을 잡아야죠. 조화를 이렇게 호흡을 같이 손을 잡으면서 같이 움직임 재촉을 해야 됩니다. 그 재촉을 하지 못하면 계속 힘들어요. 그렇군요. 네. 적절한 정리와 새로운 재출발 이렇게 코드가 정리가 되겠네요. 굉장히 새로운 출발이에요. 네, 새로운 출발. 인생 2막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요약을 해주셔서 아주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활기찬 인생 2막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이후에 걸어온 길을 한번 소개를 좀 듣고자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서울시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을기업을 만들어내고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다고 보니까 제 나이에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더란 거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의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든 단체가 활기찬 인생 2막인데요. 처음에는 양천구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양천구에서 만들었다가 2015년에 서울시 전체의 광역
단체로 만들고 네. 사단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초반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 80명 정도 됐는데요. 네네. 이 80명이 서울시 내 각 자치구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네. 각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마을 활동가들이었어요. 주로 마을 활동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네. 예, 인생 이마 활동을 같이 이렇게 구상하고 같이 실천도 해보고 하자. 그렇게 출발한 거죠. 그러셨군요. 그러면 2015년도에 서울시 광역단체로 출범한 이후에 지금까지 쭉 대표로서 이제 활동을 해오셨을 텐데 예, 예. 뭐 우여곡절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소회가 좀 궁금한데요. 우선 제가 소회라면요. 네. 정말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네. 2015년에 그렇게 출발했는데 2016년에 2월 달에 이제 사단법인 등록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2016년에 서울시에서 네. 50% 재단이라는 걸 출범시키더라고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의 50% 세대 즉 50대 이상의 사람들 지원 정책이 전부 재단을 통해서 다 지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쪼개어 가지고 네. 권역마다 50%에서 캠퍼스라는 걸 만들어요. 네네. 그 캠퍼스를 1,500평 기준으로 대형 시설입니다. 그렇게 만들고 거기는 재단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네. 재단 50% 재단 그 캠퍼스가 없는 자치구에는 50% 센터라는 걸 설치를 하더라고요. 이 50% 센터라는 시설은 시립시설이 아니고 구립시설인 거죠. 서대문에 50% 센터가 있습니다. 네. 서대문에 유진상가 2층이 있어요. 네네. 서대문구에 있는 50% 센터니까 서대문 구청에서 운영하는 구립시설인데 그렇군요. 운영비의 절반은 서울시가 예산을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 서대문구청 예산 1:1로 매칭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서대문 구민들은 유진상가 2층에 있는 서대문 50% 센터라는 데 가면 참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나 구청에서는 공공이가 돈이 많잖아요. 네네. 인력도 많고 여기서 시설을 빵빵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50% 퇴직자들에 대한 컨설팅,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막 진행을 하니까 민간단체인 사단법 활자 인생이막은 아예 그 큰 시설과 큰 공공기관에 비하면 아주 작은 개미 수준의 네네. 도토리 수준이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걸 어떻게 적응해야 되냐. 처음에 부딪힌 문제는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다. 뭘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벌써 시가 그런 걸 거기서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거니까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얼마나 강사부터 그렇죠. 시설 좋고 강사 좋고 돈 있지요. 그 공공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죠. 사람 모집하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를 적응해야 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존폐 문제가 바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안을 하면 그 아이디어 좋네요. 그러면 해보세요. 네. 뭐 그렇게 하면 조금 있다가는 해보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할 테니까 네. 따라오세요. 여러분은 강사로 나와주세요. 강사비 드리겠습니다. 이래 되니까 교육 프로그램도 전부 콘텐츠를 결국은 공공이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콘텐츠를 기획하고 콘텐츠를 구성 조직했다는 우리들 민간 단체들은 전부 다 콘텐츠를 공공에다 넣고 그냥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기도 강사, 자기가 모집했던 강사들도 강사. 그렇게 되니까 주도권이 완전히 관주도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큰 시련이었죠. 그렇군요. 서민열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활기찬 인생 2막의 유대기 대표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만나죠. 난 그대 눈을 보면서 꿈을 알았죠. 그 눈물 속에 흐르는 나를 보았죠. 우리대로 길을 떠나요. 내 삶을 위해 주어진 모든 시간을 늘 그대에게 바치려
하고 있어요. 우리대로 길을 떠나요. 마음껏 소리치며 뛰어들어요. 저 넓은 세상을 향해 마음껏 소리치며 뛰어들어요. 우리의 삶을 위하여 그 메말랐던 가슴을 흠뻑 적시며 저 물보라를 보면서 길을 떠나요. 우리대로 길을 떠나요. 마음껏 소리치며 뛰어들어요. 저 넓은 세상을 향해 마음껏 소리치며 뛰어들어요. 우리의 삶을 위하여 그 메말랐던 가슴을 흠뻑 적시며 저 물보라를 보면서 길을 떠나요. 우리대로 길을 떠나요. 네, 방금 들으셨던 노래는 최진희의 물보라였습니다. 가사 중에 마음에 좀 와닿는데요. 마음껏 소리치며 뛰어들어요. 우리 이대로 길을 떠나요. 이런 가사가 오늘 이 활기찬 인생 이막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과 좀 유사한 느낌이 오거든요. 네. 물보라처럼 정말 자신 있게 뛰어드는 그런 세상을 향한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죠. 자, 대표님, 아까 활기찬 인생 이막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셨고, 그리고 그 과정도 한번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런 궁금증이 드네요. 서대문구에 계시는 분들이 활기찬 인생 이막을 관심이 있거나 호기심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유진상가로 가면 되나요? 예, 유인석에 2층에 가면 네. 서대문 50% 센터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딱 문 들어서면 상담실이 있어요. 거기에 50% 컨설턴트라는 분이 앉아 있습니다. 네. 그분한테 자기가 어떤 생활했고 쭉 자기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주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0% 센터에 있는 각 프로그램들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네. 거기 자기한테 맞겠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아주 그 무료도 있고 싼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걸 쭉 섭렵을 하는 게 좋고요. 네. 이제 서대문구 이외에 옆에 은평이나 마포에도 다 있습니다. 거기 또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모든 것은 50+ 재단이라는 그 검색을 하면 50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호달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참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 재단에서 하는 이 수많은 활동과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것은 본인들이 기본이고, 기본으로 하고, 활기찬 인생 이막에서는 어떤 점을 좀 저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핵심은 이제 평생을 이렇게 집과 가정, 집과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보냈고, 남자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또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하는 분들대로 집과 직장, 그 다음에 가정에 이제 남편과 자식 지원하느라고 평생을 보냈잖아요. 네. 인생 일막을 보냈는데, 그리고 이제는 새로이 되는 시점에는 이막에서는 자기 집 주거지에서 먹고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역 안착의 필요성인데요. 네.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직장을 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맨 먼저 해야 되는 신용카드를 가위로 자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출은 체크카드로 하시고요. 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쓰는 금액은 무조건 월 100만 원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전에 했던 소득의 4분의 1을 이상을 벌 수가 없어요. 벌 데가 없습니다. 없어요, 실제로. 네. 1, 2년은 대기업 같으면 자기 납품업체, 공무원들 같으면 협력기관 또는 단체, 협회 같은데 1, 2년은 못 남을 수 있어. 그것도요, 자기 연봉의 3분의 1 이하로 깎일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도 1, 2년 지나면 또 떠나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해볼 수 있는 일이 지역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자기 소득 200만 원 벌 데가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그거 잘못된 거죠. 퇴직금으로 까먹으면 모르지만, 그러므로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네. 자기의 능력을 리모델링 하면서 마을에 있는 이런저런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있어요. 네. 구청에서 소개받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 기관들에 가서 은퇴다, 뭔가 해보고 싶다 하고 그러면 다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그럴 때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회 공헌을 해야 돼요. 자기 걸 내놓는 걸 먼저 해야 되지요. 내가 퇴직했는데 나를 위해 뭘 해달라고 요구가 아니고 네. 자기 자원을 내놓고 봉사하는 게 먼저다. 근데 봉사를 해가다 보면 길이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길이 보입니다. 바닥이 보이거든요. 봉사하지 않고 요구하는 자로 나오면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인생 경험이 더 많은 선배 시민으로서 네. 겸손하게 다가가서 함께 하자고 요청하고 자기가 뭘 이바지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면 1, 2년이면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받아들여지면 중요하지, 지역 주민으로 보면 철새가 텃새를 한테 하면 안 되죠. 네네. 그래서 주민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뭔가 불편해.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잘라서 정말 일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적응 실패됩니다. 지역 안착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는 물이 모래사이에 스며들듯이, 네. 물이 자기를 주장하면 모래사이에 스며들 수가 없어요. 물은 형체가 없으니까 모래사이에 스며들듯이 적응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마을은 받아들여주고 박수 쳐주고 길을 열어주고 손잡고 협력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쭉 풀려갈 텐데 바로 그 과정이 어려운 겁니다. 그 과정을 활기찬 인생임에 도우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정리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활기찬 인생 이막이 어떤 엄청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물이 모래에 스며들듯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이다. 그건 50% 센터에서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교육은 했는데 네네. 온갖 프로그램을 해가 교육을 했는데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해볼래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분들이 느끼는 게 그래 배웠는데 지금부터 어떡하라고. 그렇군요. 이게 되니까 거기서는 보통 추후 전략에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센터들은 추후 전략이 없는 겁니다. 교육은 했는데 그 교육받은 걸 가지고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직접 활용해서 기회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거예요. 기회 창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추구 전략을 도와주는 공공외엔 다른 단체들이 필요하고 네. 그 다른 단체가 하나가 활기찬 인생이 막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공공기관, 그러니까 50+ 재단이나 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이어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활기찬 인생이막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래서 활기찬 인생이면 지역에 있는 마을에 있는 자원가, 네네. 은퇴하는 이런 거 경험 많고 자원 많은 은퇴자들 양 집단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더 우호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만남이 되겠는가를 구상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참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책 한 권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아이고 참. 자,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과 민간기관에서 하는 것의 절묘한 콜라보레이션이 좀 중요하게 느껴지고요. 네, 네. 그거를 유진상가에서 먼저 한번 확인하신 후에 활기찬 인생 이막을 통해서 현실에 적용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말씀을 이어서 잠시 후에 노래 한 곡 듣고 청취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추가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서민열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숨결이 느껴진 곳에 내 마음 머물게 하여 주오. 그대 긴 밤을 지샌 별처럼 사랑의 그림자 되어 그 곁에 살리라. 아,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녕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오. 그리고 사랑의 그림자 끝없이 머물게 하여 주오. 한순간 스쳐가는 그 세월을 내 곁에 머물도록 하여 주오. 꿈으로 끝나지 않을 사랑은 영원히 남아 언제나 내 곁에. 지금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녕 기쁨이 되게 하여 주고 그리고 사랑의 그림자 되어 끝없이 머물게 한순간 스쳐가는 그 세월을 내 곁에 머물도록 하여 주오. 꿈으로 끝나지 않을 사랑은 영원히 남아 언제나 내 곁에.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숨결이 느껴진 곳에 내 마음 머물게 하여 주오. 그대 긴 밤을 지샌 별처럼 사랑의 그림자 되어 그 곁에 살리라. 네, 방금 들으셨던 노래는 조용필의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였습니다.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이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령 기쁨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대목이 있는데 와닿죠. 그렇죠. 대표님도 그러신가요? 예. 우리가 가사가 참 좋은데. 네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기쁨이 되면 좋겠는데 나이가 들건 그렇지 않건 간에 활기찬 인생 2막을 펼쳐가는 그런 노래와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활기찬 인생 2막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셨고, 그리고 아까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어떤 콜래보레이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만약에 활기찬 인생 2막을 제가 찾아가고 싶은데, 제가 50+ 센터에서 먼저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를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안내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 프로그래밍이니까 이제 너무 직접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활기찬 인생이 막 같은 어떤 단체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는데 나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고 싶다 하는 자기가 서대문 주민에게 더 나아가서 서울시 이 사회에 무엇을 이바지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해야 되죠. 그리고 할 수 있고 나는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바지하고 싶다. 네. 그래서 기회를 갖고 싶은데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네네네. 그렇게 할 때 그러면 활기찬 인생이막이나 서대문구에 있는 단체들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그럼 이거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줄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해줄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제안해야 된다? 제안하고 그걸 가지고 같이 하자고 제안하고 말하자면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하면 밥그릇을 같이 만들고 음식을 같이 만들어야 돼요. 네네. 나를 위해서 뭐 이런 밥그릇을 다오, 밥상을 다오 하는 게 일자리를 달라, 일거리를 달라가 돼요. 요구하지 말고. 그렇군요. 예. 네. 제안하고 같이 하자고 하면 받아들이지. 네네네. 요구하고 주장하는 보다는 제안하고 참여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서 같이 하면서 하면 그럼 그 모든 경우가 성공할까요? 그런 거 어디 있겠어요?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그러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과 능력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 사회에 뛰어드는 과정이 활발하게 이 넓은 세상을 향해서 뛰어드는 과정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내어놓으면서 제안하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받아들여지면서 쭉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거리를 자기가 만들어가면서 그게 인생이 막에 지역에 안착하는 과정이고요. 그걸 못하고 일자리 달라, 일거리 달라, 이거 국가 의무 아니냐 이렇게 가면 힘들어지. 한두 명도 못해. 그렇군요.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줄 것도 아니고요. 또 줄 것도 줄 수도 없고. 그렇군요. 그래서 자기가 가치를 내어놓으면서 그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지역에다 같이 제안하면서 해들어가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감하게 이 세상에 뛰어들고 도전하고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실패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활기찬 인생 이막이지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보장된 기회나 그런 거는 없다. 네네. 보통 사람들은 본인의 능력이나 경험을 사실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일을 안 줘? 라고 좀 생각할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혹시 이렇게 오늘 유대기 대표님께서 참석해서 출연하신 이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도 나도 좀 출연해도 되나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이 서대문구에 FM 방송국이 하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서대문구로 이 전파 자원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여기에 활기찬 인생하고 이래 하면서 저도 그중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훌륭한 그 공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은 내가 방송국에 출연할 수 있도록 어떻게 뭐 저도 어떻게 박수라도 치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 전파를 통해서 자기를 서대문구 구민들에게 자기의 능력과 의사를 제안을 홍보할 수 있다는 이 기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을 하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팟캐스트로
인터넷에 유튜브로 다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5년 10년 뒤에도 언제라도 다 노출이 될 텐데 이런 기회를 개인이 어떻게 가져요? 그런 길은 열려 있다. 이거는 마을에서 어렵게 마을 활동가들이 만들어 온 것이고 그런 자원이 있으면 자원을 겸손하게 접근해 가지고 제한하고 이용하고 그러는 건 중요한 게 좋습니다. 지금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서민 열전 자체가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위한 자리거든요. 그 마당이죠.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하도록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또 대표님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한 좀 꿀팁 같은 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입장은 다르겠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활기찬 삶인지 또 어떻게 하면 활기찰 수 있는지 그런 꿀팁을 좀 주시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가 번쩍 뜰 정도의 꿀팁이 있는 건 아니고요. 태도로서 세상은 우리가 다가가는 만큼 다가오고 미는 만큼 더 다가오고 여는 만큼 열리고 내가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임하면 세상은 나의 진정성에 화답할 거라는 그 믿음이 중요하지 평가하거나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은퇴자든 이런 사람들 보면 마을에는 다 고사리 손 같고 그렇죠. 고사리 손이 벌리면서 입도 나고 줄기도 나고 입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 작은 이걸 같이 참여해서 키우겠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겸손하게 시도하고 다가가고 제안하고 함께하면 그게 꿀팁이지 다른 꿀팁이 있는 건 아니다. 다가가는 만큼 미는 만큼 여는 만큼. 이 표현 정말 와닿습니다. 고사리 손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로 인해서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거기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죠. 고사리 손으로 보면 얼마나 작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겸손하게 시도하고 타인들한테 다가가는 모습이 활기찬 인생 임하게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서대문구 내에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는 가급적 연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니까요.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돈 안 듭니다. 좋습니다. 활기찬 인생 이막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 연락 주시거나 활기찬 인생 이막에 연락 주셔서 꼭 함께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서민열전 활기찬 인생 이막의 유대기 대표 함께 말씀 나눠봤고요.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초청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그라미 공생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서민열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